재개발 보상 소문 하나에 가족의 온기가 흔들린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. 효자로 돌아온 줄 알았던 아들은 결국 통장 앞에서 아들이 아닌 타인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끝내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. 황혼의 눈물과 회한, 그리고 따뜻한 깨달음. 오늘도 당신의 밤을 울릴 이야기. 저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. 골목마다 낡은 시멘트 냄새가 밴 집들,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들의 저녁 소리,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사람들의 말끝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언니 들었어? 재개발된다네. 여기요? 응, 시청에서 발표 났다잖아. 그 말이 돌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 동네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골목 끝에 부동산에는 사람 발길이 끊이질 않았고 낡은 철문에도 매매 문의 종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그저 먼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.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보상이야.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돈이 우리 가족을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.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. 엄마, 요즘 건강은 어때요? 괜찮지. 갑자기 웬일이야? 그냥 엄마 생각나서. 처음엔 그냥 반가웠습니다. 결혼 후 자주 연락도 없던 애가 이렇게 먼저 전화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.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. 그래, 오랜만이다. 그 통화가 끝난 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.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. 주말 아들은 커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. 엄마 좋아하는 장어 사왔어요. 웬 장어야, 무슨 날도 아닌데. 그냥 엄마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요.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런 기분을 밀어내듯 웃었습니다. 그래, 내가 사주는 장어라니 더 맛있겠다. 그날 저녁 아들은 식사 내내 제 옆에서 살갑게 굴었습니다. 엄마, 이 동네 진짜 정겹네요. 근데 곧 많이 바뀌겠어요. 응? 바뀌다니? 뉴스 안 봤어요? 이 지역 재개발 확정 났대요. 보상금 꽤 나온다던데요? 그 말에 숟가락이 멈췄습니다.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. 아니, 요즘 집값 올랐잖아요. 엄마도 이제 운 좋으신 거예요. 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엄마 명예 잘 관리하세요. 그 말이 희미하게 섬뜩하게 들렸습니다. 그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. 그 아이의 관심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집을 향한 거였다는 걸. 그 후로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. 엄마 뭐 드셨어요? 병원은 다니세요? 손주 사진 보내드릴게요. 그 다정함은 처음엔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은 손수 만든 된장찌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. 엄마 밥 진짜 맛있어 보여요. 다음에 가면 또 해주세요. 그 말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정말로 아들이 변한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언제나 이유가 있을 때 더 뜨겁습니다. 엄마, 그 동네 재개발되면 보상금 많이 나온대요. 혹시 부동산에서 연락 안 왔어요? 아니, 연락이라니. 요즘 그런 거 많아요. 혹시 문서나 계약서 같은 거 받으면 저한테 먼저 보여주세요. 그래, 알았다.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.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. 엄마, 요즘 이 동네 투자 엄청 들어온대요. 근처에 있는 땅도 같이 오를 거래요. 그래. 그래서 말인데 엄마 집 명에 잠깐 제 이름으로 해두면 세금 혜택도 있고 절차도 편하대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내 이름으로? 왜 그런 걸 해?
아니, 그냥 형식상이에요.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. 그 웃음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낯설었습니다. 엄마, 나 믿죠? 믿지. 그럼 잠깐 도장만 찍어주세요. 뭘 그렇게 급하게 해? 요즘 절차 빨라야 돼요. 재개발 들어가면 늦어요.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. 아들이 내민 서류에는 명예 이전 동의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. 이건 아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미안하지만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. 그때 아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. 엄마, 나도 이제 애 아빠예요.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?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도장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. 그날 밤 아들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.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. 방 안에 혼자 남은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.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. 창밖에는 동네의 오래된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. 그 빛 아래 보상이라는 단어가 유리처럼 깨져 흩어졌습니다.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.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. 그동안 그렇게 다정하던 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.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어머니, 이번 주에 좀 시간 되세요? 왜? 남편이랑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. 그래, 언제든 와라. 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. 토요일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. 그녀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. 아들은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. 어머니, 저희가 진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. 그 얘기 또 하려고 왔니? 아니요, 설명만 드리려고요. 요즘은 세금이 복잡해서 자식 명의로 돌리는 게 훨씬 유리하대요. 그래도 내 이름으로 돼 있던 집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, 어머니? 그녀의 말투엔 미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.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살아온 이유도 없어지는 거야. 그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. 감정적으로?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. 감정이란 게 뭐길래 내가 평생 지켜온 집보다 하루아침에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? 어머니, 저희가 그 집을 팔자는 게 아니라 관리만 대신하겠다는 거예요. 그럼 내 이름은 왜 빼야 하니? 그건 절차상 세금보다 중요한 게 있어. 뭔데요? 사람의 마음이지.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.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공기 속에 말하지 못한 계산이 떠돌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 아들이 혼자 남아 말했습니다. 엄마, 나 정말 나쁜 놈이지. 아니야. 사실 며칠 전 부동산에서 들었어요. 여기 보상금이 평당 4천만 원은 나온대요.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? 엄마, 그 돈이면 우리 대출 다 갚고 애 교육비도 해결돼요. 엄마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. 이젠 좀 우리 세대한테 넘겨줘요. 그 말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웠습니다. 넘겨주라니. 그게 돈이야, 내 삶이지. 엄마, 내가 힘든 건 알지만 그 돈은 내가 평생 쥐고 버틴 집값이야. 그럼 그냥 썩혀두실 거예요?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이제 이 아이는 내가 집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. 며칠 뒤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어머니,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류 가져오시면 재개발 신청 마감 전에 등록됩니다. 서류요? 네, 아드님이 미리 알아보셨다던데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. 내 몰래 진행 중이었구나. 그날 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. 엄마, 혹시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요? 왔더라. 아,
그거 내가 대신 알아본 거예요.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걸 하니? 엄마, 다 엄마 위해서예요. 그 말, 이제 그만 듣고 싶다.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엄마, 내가 무슨 나쁜 짓 했어요? 나쁜 짓은 안 했지. 하지만 사람 마음을 다치게 했어. 엄마, 현실 좀 보세요. 이 집 무너져 가잖아요. 그래, 무너져도 괜찮아. 그래도 이건 내 집이야.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. 엄마가 이렇게 고집 부리니까 다 힘든 거예요. 고집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거야. 삶보다 중요한 게 돈이에요. 그 외침이 방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.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.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돈은 너한테 절대 안 줄 거야. 그럼 후회하실 거예요.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. 며느리가 말렸습니다. 여보, 그만해. 당신은 조용히 해. 지금 어머니한테 그런 말하는 게 맞아요? 넌 모를 거야. 평생 월세 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. 그들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. 저는 그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손으로 종이컵을 구겼습니다. 컵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. 그날 밤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. 문이 쾅 닫히며 울림이 남았습니다. 잠시 후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. 어머니, 죄송해요. 괜찮아. 사실 저도 그 돈이 탐났어요. 근데 지금은 알아요. 사람이 욕심에 잡히면 가족도 잃는다는 걸.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.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 불을 껐습니다. 창밖에 비친 제 얼굴은 낡은 집 벽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. 그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. 재개발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무너졌구나. 아들이 떠나고 난 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.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덜컥거릴 뿐 그 흔한 TV 소리도 꺼두었습니다. 며느리가 가끔 전화했습니다. 어머니, 남편이 죄송하대요. 괜찮아. 그래도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요. 사람이 잠깐 눈이 멀 수도 있지. 그래도 어머니 마음 많이 다치셨죠? 응, 근데 괜찮아. 다 지나가더라. 그 말을 하며 웃었지만 가슴속에선 여전히 쓴물이 올라왔습니다.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. 엄마, 미안해요. 그래. 그땐 내가 너무 흥분했어요. 괜찮다. 이젠 재개발 얘기 안 할게요. 그래, 그럼 됐다. 그 말에 잠시 평화가 오는 듯 했지만 그건 잠깐의 착각이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. 어머니, 서류 정리 안 하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불이익이라니요? 보상금 신청 마감이 다가와서요. 보상금요?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. 그날 저녁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. 엄마, 서류 아직 안 냈죠? 그걸 또 어떻게 알았니?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줬어요.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만 넘기면 엄마는 평생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.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. 나는 평생 기회 없이 살아도 괜찮아. 엄마,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요.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. 사람이 돈 때문에 이성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야.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날 밤 창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. 이번에 재개발 진짜 뜬다더라. 저 집은 평당 5천은 나온대. 그 소리가 벽을 뚫고 제 귀로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. 혹시 내가 틀린 걸까? 혹시 이 아이 말이 맞는 걸까? 혹시 정말 그 돈이 내 인생 마지막 보상이 될 수 있을까? 다음 날
아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.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. 엄마, 이거 계약서예요. 이건 보상금 수령 동의서라서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. 내가 직접 안 가도 되니? 요즘은 전자 서명으로도 돼요.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. 이거 내가 가져온 거 맞니? 네.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주셨어요. 그 순간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. 종이 위에 새겨진 작은 글자. 양도 동의서. 이건 양도서잖니. 아, 그건 그냥 형식이에요. 이게 있어야 절차가 진행된다네요. 거짓말 하지 마라. 엄마, 왜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? 왜냐면 내 이름을 빼려 했던 사람은 이미 봤으니까.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엄마,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. 이젠 알아. 돈이 널 이렇게 만든 거야. 엄마, 나는 내가 돈을 벌길 바랐지. 사람을 잃길 바라진 않았어.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. 하얀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. 그 조각들이 마치 우리 가족의 조각 같았습니다. 며칠 후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. 구 재개발 예산 문제로 전면 보류. TV 화면 속 그 한 줄의 자막이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.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.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구나. 하지만 아들은 웃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아들은 찾아와 말했습니다. 엄마, 나 이제 어떡하지? 무슨 말이니? 그 보상금 믿고 대출 받았어요. 뭐? 회사에서도 투자 받았고 이미 돈 다 썼어요.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. 내가 미쳤구나. 엄마, 잠깐만 도와주세요. 집 담보로 잠깐만. 안 돼. 엄마 제발이요. 이대로면 우리 가족 다 망해요. 이미 망했어. 내가 믿음을 잃은 순간부터 그 말에 아들은 무너졌습니다. 며칠 후 아들은 집을 팔겠다고 나섰습니다. 엄마, 안 되면 매각이라도 해야죠. 그건 절대 안 된다. 이 집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. 며느리가 말렸습니다. 여보, 제발 그만해. 넌 조용히 해. 이제 정말 한계야. 그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아들도 사라졌습니다. 며칠 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. 어머니,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그 말에 세상이 멈췄습니다. 병원 응급실, 흰 불빛 아래 아들은 팔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. 엄마, 미안해요. 괜찮아. 다 내 욕심이었어요. 괜찮다. 그 말을 하며 손을 잡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. 이 아이는 돈 때문에 다쳤지만 나는 욕심 때문에 더 다쳤다. 며칠 후 아들은 요양 중이었습니다. 저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. 햇살이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. 재개발이 멈췄다는 건 어쩌면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는 뜻일지도 몰라. 그날 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. 엄마, 이제 보상금 얘기 안 할게요. 다신 돈 얘기 안 할게요. 그게 제일 큰 보상이다. 그 말에 아들이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.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.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병원 앞 카페 유리창에는 빗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. 아들은 깁스를 한 팔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. 엄마, 내가 그동안 참 바보 같았어요. 괜찮다.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을 잃는다는 말, 이제야 알겠어요. 그걸 알았으면 됐다.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비에 젖은 현관문, 낡은 문고리,
그리고 여전히 그대로인 거실. 엄마, 이 집 냄새가 그립네요. 그리운 걸 이제야 알겠니? 그 말에 아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.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. 재개발 지역 제외 안내문. 그 편지엔 이 집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. 엄마, 실망 안 하셨어요? 아니, 보상도 없고 새 집도 못 가는데요? 그래도 사람은 남았잖니. 아들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전화도 받지 않았고 아들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. 어느 날 아들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. 엄마, 다 내 탓이에요. 왜 또 그래? 아내가 나랑 이혼하자네요. 왜? 돈 잃은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변했는지 너무 실망했대요.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. 괜찮다.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야. 엄마, 내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죠? 철이 든 게 어디 늦기만 하니. 그게 보상이다. 다음 날 아들은 지아를 데리고 잠깐 왔습니다. 엄마, 지아가 보고 싶대요. 그래, 얼른 와라. 손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할머니 집 냄새 좋다.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. 그날 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. 엄마, 나 이제 재개발 같은 거 안 믿어요. 잘 생각했다. 그런데 신기하네요. 뭐가? 돈이 사라졌는데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. 그게 진짜 보상이야. 그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. 며칠 후 우편함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. 토지 보상 최종 공고. 그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. 이 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만 제한적으로 보상한다는 통보였습니다. 그리고 그 명단 맨 마지막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. 보상 대상자 김영숙 단독 필지 보존지구 편입.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. 왜 내 이름만? 며칠 뒤 시청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. 김어머니, 이 구간은 공원화 계획으로 편입됩니다. 그럼 제 집은요? 보상금은 지급되지만 철거는 없습니다. 그럼 그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죠? 네, 거주 가능합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. 보상도 받고 집도 지킬 수 있다니. 그날 밤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아들아,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잃으면 평생 후회한다. 이 집은 내가 나중에 돌아올 곳으로 남겨둘게. 그 편지를 서랍 속에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. 며칠 후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.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. 그 숫자를 바라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. 이게 뭐라고 우릴 이렇게 만들었을까?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지아 이름으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했습니다. 318.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이자 가족이 다시 손을 잡은 날. 아들이 잠에서 깼습니다. 엄마, 그거 뭐예요? 지아 적금. 엄마, 그 돈은 너나 나나 충분히 배웠잖니. 이젠 그 아이한테 희망을 물려주자. 아들은 울었습니다. 그 울음은 어릴 적으로 되돌아간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.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. 이웃집 담벼락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살며시 떨리고 있었습니다. 그 빛이 마치 우리 가족의 불안했던 지난 세월 같았습니다. 돈은 잠시 비추는 빛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구나. 다음 날 아침 지아가 물었습니다. 할머니, 우리 집은 왜 안 부서져요?
우린 운이 좋았나 봐. 왜 운이 좋아요? 우리 집은 마음으로 지은 집이니까. 그 아이의 웃음소리에 모든 게 용서받는 것 같았습니다. 돈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만 끝내 무너뜨리는 건 욕심입니다. 재개발로 얻는 건 땅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진짜 보상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남는 따뜻한 흔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